맞춤 가발 그리고 기성품 어떤 경우에 이분한테는 맞춤 가발을 권하고 어떤 분한테는 기성품을 권하는지 그 몇 가지 기준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저희 청량리 가발백화점은 가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걱정 때문에 시작을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할 수 있는 만큼 제품 가격을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맞춤 가발보다 기성품으로서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었어요. 때에 따라서 제가 오해를 받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오해냐면 저한테 유튜브를 보고 전화 주셨다는 분들이 너희 매장은 기성품 파는 가발 가게지 너희 매장은 맞춤 가발 하는 거 아니지 라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저희가 기성품이 좋다고 안내해 드리다 보니까 손님들 입장에서 나는 너희 집에 기성품 사러 왔어 라고 본인이 사전에 상의나 아니면 매장에서 상담 과정 이런 거 없이 이미 나는 기성품을 살 거야 라고 결정을 해 갖고 오시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사장님들 그리고 이 제품 가발 관련돼서 고민 많으신 분들한테 당연히 기성품이 좋다고 한 제 입장에서 좀 당황스러울 수는 있지만 책임감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오늘은 가발 매장에서 맞춤 가발 그리고 기성품 어떤 경우에 이분한테는 맞춤 가발을 권하고 어떤 분한테는 기성품을 권하는지 그 몇 가지 기준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단순히 기성품을 살 거야 맞춤 가발을 살 거야 라고 정하지 마시고 어떠한 부분에서 나한테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고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로 가발 매장에서 손님들한테 기성품보다는요 사장님 사모님에 한해서는 맞춤 가발을 써보시면 어떨까요? 했었을 때 제일 첫 번째 확인하는 게 색상이에요. 생각보다 내 본머리와 가발이란 물건이 결합이 됐었을 때 색깔에서 차이가 나버리면 완벽한 가발 쓴 티가 나버리거든요. 색상은 정확하게 일치를 하셔야 되는데 기성품이라는 건 어느 특별한 분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국인들의 평균적인 무난한 검정색, 이게 완전하게 새카만 검정색은 아니지만 담담하게 검은색 머리구나 라는 이런 색깔로 통일해서 만들거든요. 그런데 나는 가발을 쓰는 데 있어서 내 머리 갈색이야, 그리고 나 머리 코팅해서 약간 붉은기가 돌아,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나의 개성을 위해서 약간 밝은 색이 필요해, 노란색이 필요해, 이런 경우에는요 기성품으로서 다양한 색깔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좀 부탁드리고,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성품을 이용해서 특이한 색깔을 내려고 탈색하고 염색하다 보면 오히려 머릿결에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으니까 색상이 조금 특이한 색상 아니면 나를 위해서 배려가 되는 그런 색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경우에는 기성품보단 맞춤 가발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색상 관련돼서 연관돼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요 색치의 유무가 있어요. 나는 가발을 쓰는 데 있어서 염색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때에 따라서는 염색을 하고 싶더라도 염색약 알러지가 있어서 이 염색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야 라고 하셨을 때 기성품의 색칠을 미리 준비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맞춤 가발을 통해서 필요한 정확한 색치 비율을 맞춰 드릴 수가 있는데 기성품으로서는 힘들고요. 색치가 약간 들어가는 정도는 뭐 가볍게 매장에서 그리고 공장에서 살짝 넣어드리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그 존재감이 느껴질 정도의 신머리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기성품보다는 맞춤 가발을 이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색상과 색감 관련된 얘기를 해드렸으면, 세 번째 말씀드릴 것도 사이즈예요. 여러분, 기성품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한 두세 가지 종류로서 웬만하면 맞을 수 있는, 기본적으로 탈모 범위를 요 정수리에서 살짝 물러난 정도까지는 기성품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 탈모 범위가 뒤통수 밑에까지 크시다거나 아니면 옆머리 숱이 부족해서 가발이 옆에까지 크게 내려와야지만 자연스러울 정도의 사이즈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사이즈가 안 맞는 기성품을 이용해 가지고 머리카락으로 커버하지 마시고요, 가발 매장하고 정확하게 상의하셔서 나한테 필요한 정확한 사이즈를 재는 그런 노력을 좀 하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사이즈가 탈모 부위가 커서 좀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물론 기성품도 염두에 두시는 건 좋겠지만 맞춤 가발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추천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가발 사이즈하고도 또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나의 두형, 한국 사람들이 사람마다 이 두형이라는 건 뼈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격이 어릴 때부터 유순하셔가지고 뒤통수가 납작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 두형이라는 건 이 뼈이기 때문에 굉장히 야구공처럼 동글동글하게 나온다기보다도 조금 삐뚤빼뚤할 수도 있고 울퉁불퉁할 수도 있는 게 두형이에요. 그런 경우에 사이즈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얘기지만 내가 요 정도까지 작은 사이즈를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두형의 영향을 크게 안 받아서 기성품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지만 가발 크기가 커지면 여기서부터는 정말 두형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여기서부터 뒤통수가 납작하시네요. 여기 뼈가 울퉁불퉁하시고 여기가 튀어나오셨네요. 이런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단순히 가로 세로의 크기만 보는 게 아니고 가발이 나의 두형과 잘 맞물릴수록 더 가볍고 더 편하고 안정감 있게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맞춤 가발은 이런 두형까지 배려해 가지고 정확한 이렇게 몰드 작업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손님들마다의 크기와 두형을 정확하게 이렇게 확인해 드리는 제품, 그런 제품 준비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만약에 나는 조금 큰 사이즈의 가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단순히 유치하게 가로 세로가 크니까 맞춤 가발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가발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부분 특유의 두형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이즈가 큰 가발이 필요하실 때는 때에 따라서는 맞춤 가발로서 해결을 해야지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외관상으로 보이는 색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드렸고요. 크게. 그리고 그분이 가발을 편하게 쓰시고 안정감 있으셔야 되니까 사이즈가 좀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맞춤 가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사이즈와 두형 관련된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유형에 또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가발 중에서 클립이라든지 오히려 고정식 뭐 이런 제품들은 맞춤 가발을 안 하셔도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얘기 여러 차례 드리는데요. 가발 쓰시는 분들 중에서 벨크로형 가발은 그 벨크로로 내 머리를 잡아주는 게 아니고 가발의 깊이감과 가발의 맞춤 제작을 했을 당시부터 나의 두형을 배려한 정확한 가발의 폼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가발을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는 벨크로형 가발로서 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기성품보다는 맞춤 가발로서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벨크로형 가발은 맞춤 가발과 기성품 그 안정감 차이가 많이 벌어지니까 벨크로형 가발 좋은 방법이고 그런 방법으로 가발을 쓰겠다고 결정되셨으면 가급적 맞춤 가발 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저희 청량리 가발백화점에서 기성품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맞춤 가발도 손님들 위한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가발 매장이 어떨 때는 나한테 기성품을 권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한테 꼭 맞춤 가발을 썼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안내해 드릴 때 우리 가발 매장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다는 저희 생각을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기준점을 내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 그렇다면 나는 내가 생각에는 이미 기성품으로도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맞춤 가발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 한번 미리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영상으로서 인사드렸거든요. 청량리 가발백화점 유튜브는요. 손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내용으로서 계속해서 제작을 할 테니까 가발 관련돼서 필요한 게 있으시잖아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오늘도 저희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